안녕하세요. 모모딥 시즌2 파이토치에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강의를 맡은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간단한 이론을 배경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진행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 김성훈 교수님이 강의한 모두의 딥러닝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야죠 먼저. 그래서 torch하고 torch.nn을 nn으로, 그리고 torch.nn.functional을 대문자 f, 그리고 torch.optim을 optim이라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torch.manualseed를 주도록 하죠. 자, 좀 더 나아가기에 앞서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이란 이산적인 확률 분포를 이릅니다. 자, 확률 분포에는 연속적인 확률 분포가 있고 이산적인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가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되죠. 1.5나 4.5 이런 식의 중간에 어떤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딱 떨어진 정수값만 얻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도 마찬가지죠. 가위바위보도 내가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 세 개 중에 하나만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경우에는 PMF라고 해서 만약 주사위의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주사위 이상 확률 분포의 PMF는 아래와 같이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만약 공정한 주사위라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예전에 내가 가위를 낸 상황에서 다음에 무엇을 낼 것인가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와 같이 요 구간이 이렇게 똑같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위, 바위, 보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됐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 분포 함수 PDF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PDF 함수의 경우에는 이 정규 분포죠. 이 면적이 바로 그 PDF의 함수의 면적이 그 확률 값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포인트 자체는 확률이 아니죠. 이거는 확률이 아니죠. 하지만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값 6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X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6분의 1이겠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가위 1 확률은 예를 들어서 0.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값 x가 있으면 p의 x의 확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iscrete 이산적인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머신러닝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예측하는 다음에 상대방이 낼 가위바위보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전에 상대방이 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상대방이 낼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분명히 완전 랜덤은 아닐 거고요. 사람마다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 분포 함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철수가 가위를 냈을 때 다음에 주먹을 낼 확률은 얼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보면 가위를 냈을 때 주먹을 낼 확률 값은 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가위를 냈을 때 주먹의 확률값 그리고 바위죠 저게 그리고 역시 여전히 가위를 냈을 확률값 그리고 또 가위를 냈을 때 볼을 낼 확률값 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린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이 가위를 냈을 때 다음번에 뭐를 낼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길 수 있겠죠. 철수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명히 그러한 철수가 가위를 냈을 때 다음에 무엇이 낼 것인지에 대한 확률 분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 분포를 근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사하나요? 뉴럴 네트워크나 기타 다른 이런 리니어한 웨이트들을 사용하여 근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말 그대로 맥스 값을 뽑아주는데 소프트하게 뽑아준다는 거죠. 기존에 맥스를 뽑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맥스를 뽑는다면 이런 식으로 뽑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 게 1, 2, 3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맥스 정확하게는 argmax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금은 0, 0, 1 이렇게 됐겠죠. 맥스의 결과값은 0,0,1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맥스는 가볍게 뽑아준다는 얘기죠. 부드럽게 뽑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0,0,1 대신에 이런 어떠한 합쳐서 1이 되는 비율에 따라서 1이 되는 값으로 부드럽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합쳐서 확률값으로 나타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값들은 요 위에 있는 요 수식에 따라서 활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인 0.09 같은 경우에는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에 2의 1승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됐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직접 이 수식을 파이토치 상에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파이토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트 텐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플로트 텐서 3개의 엘리멘트로 들어있는 플로트 텐서 Z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수행하죠.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수행하면 찍어보면 이렇게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맥스 값의 합은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um을 해서 찍어보면 1이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면 이를 응용해서 어떤 철수가 가위를 냈을 때 다음에 주먹을 냈지, 가위를 냈지, 볼을 냈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근사할 수 있겠죠. 그 뉴럴 네트워크가 됐거나 또 다른 어떤 모델을 이 소프트맥스가 맨 마지막 함수가 되도록 하여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추후 우리가 배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서 훈련하게 되면 요 소프트맥스 레이어 값은 이와 같이 어떤 확률 값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가위, 바위, 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냈을 때 보일 확률이 0.6652다. 66.5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죠.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러한 확률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을 보게 되면요, 위에 있는 수식을 보게 되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죠. P와 Q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ation 수식을 보게 되면 확률 분포 P에서 X를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한 X를 Q에 넣은 후에 로그레시온 값의 평균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이 분포가 P고 두 번째 분포가 Q1, 세 번째가 Q2 라고 했을 때 P에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샘플링을 하면은 이러한 어떤 덴시티대로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이 뽑혔다, 여기서 점이 뽑혔다라고 하면 요 값, 그리고 요 Q2에서는 요 값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이 뽑혔다라고 하면 Q1에서는 이 값, Q2에서는 이 값이 되겠죠. 즉 우리는 이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줬기 때문에 Q1의 값이 Q2의 값보다 훨씬 크게 될 겁니다. 즉 값이 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철수가 가위를 냈을 때 다음에 무엇을 낼지에 대한 확률 분포 함수가 있겠죠. 그것을 P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면 죄송합니다. 요게 반대로네요. 최소화하도록 하면 우리는 Q2에서 예를 들어서 Q1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P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의 확률 분포 함수는 점점 P에 근사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손실함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요 y 같은 경우에 실제 y죠. 그래서 px가 됐었을 거고요. 요 y 핵 같은 경우에 qx가 됐겠죠. 또는 어떤 세타가 주어졌을 때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Z를 먼저 우리는 생성했죠. 랜덤하게 유니폼 랜덤입니다. 랜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3,5라는 사이즈가 되도록 선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레디언트를 배우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 G를 소프트맥스를 씌우죠. 이 G를 소프트맥스를 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디멘전 1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죠. 즉, 두 번째 디멘전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수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밑에 보면 여기 3,5가 있는데 요 디멘전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수행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결과값은 이미 소프트맥스가 수행되고 난 결과값입니다만 어쨌든 애초에 Z 자체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사이즈의 텐서 또는 매트릭스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맥스 결과값이 나왔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예측값이죠. prediction입니다. 즉 yhat이 될 겁니다. 우리는 yhat을 구했고요. 정답이 뭐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단순한 실습이기 때문에 따로 주어진 정답이 없죠. 그래서 한번 정답을 랜덤하게 생성해 보죠. 그래서 생성한 정답은 아래와 같이 0, 2, 1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보면 클래스 개수가 몇 개죠? 클래스 개수가 number of class는 5개가 되고요. 그리고 샘플 수 number of samples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정답 인덱스를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것과 요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0, 0, 2, 1 인덱스 0, 2, 1의 값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사실 디스크리트한 확률 분포니까 원합 벡터로 나타내 주게 되겠죠. 사실 요 앞에 있던 값은 인덱스 값이 되겠고요. 원합 벡터의 인덱스 값이 되겠고 우리는 이것을 원합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합 벡터로 표현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원합 벡터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포테시스와 같은 아까 Z와 사실은 같은 사이즈의 원합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y1핫 같은 경우에도 3,5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scatter 함수를 불러주는데 자 언더스코어 언더바가 붙어있죠. 즉 이 말은 인플레이스 연산이란 말이죠. 똑같은 스캐터 함수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것이 디멘전입니다. 즉 디멘전 1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y 언스퀴즈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뿌려? 1을 뿌려 라는 거죠. y 언스퀴즈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y의 사이즈가 얼마였죠? y의 사이즈는 3개였습니다. 그러므로 y.unsqueezed는 이 사이즈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디멘전 1에 대해서 수행을 하라는 거죠. 즉 아까 0, 2, 1이었는데 0, 2, 1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그래서 0, 2, 1의
스캐터, 요 1이 스캐터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언더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스 함수죠. 즉 y1 핫에 그대로 값이 교체되어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메모리에 할당되지 않고요. 그러면 요 y1 핫은 아까 위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거고요. 1이 스캐터 되어 있고요. 여기 하이포티시스를 해야죠. 하이포티시스를 곱해서 로그레시브 곱하죠.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포티시스도 사이즈가 같죠. 그리고 원 핫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같죠. 그러면 여기까지 수행을 했을 때 3,55 3x5의 사이즈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sum, 디멘전 1에 대해서 sum을 해 라는 거죠. 즉 3x5인데 여기에 sum을 하면 3x1이 남겠죠. 근데 없어질 겁니다. 저 두 번째 디멘전 1은 따라서 여기까지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는 여기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하면 어떤 스칼라 값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버리는 거죠. 그 값을 봤더니 1.4689더라. 자, 이렇게 하는 작업이 지금 로우 레벨이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이터치에서는 앱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위처럼 소프트맥스. 그리고 로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애초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torch.log를 씌우지 않고 요거를 생략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이 f.log softmax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더 간편하게 하면 우리는 NLL 로스라는 것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LL은 무엇의 약자냐 라고 하면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의 약자입니다.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 로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를 구한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다 더해주고 평균을 내는 것이 로그 likelihood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앱 소프트맥스를 앱 로그 소프트맥스에다가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 로스를 통해서 뒤에 있는 요 sum과 min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마저도 또 단순하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f.crossentropy라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위에 NLL 로스와 로그 소프트맥스를 결합해서 한 번에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아마도 근데 인퍼런스 즉 프리딕션 예측할 때 확률 값을 결국에는 뱉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추후에 딥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 자체에서 확률 값을 뱉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f.crossentropy를 사용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미 f.crossentropy의 소프트맥스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소프트맥스 이전의 값을 뱉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프리딕션 예측하는 과정에서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프트맥스를 우리가 직접 또 취해줘야 할 수 있죠. 이러한 점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사용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pp.crossentropy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앞에서 보았던 크로스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통해서 직접 최적화, 즉 훈련, 학습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학습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X 트레인 같은 경우엔 보면 샘플 숫자만큼이 있고 그리고 4차원이네요. 그래서 4차원 벡터가 m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적은 수가 있지만 이게 m개가 있다고 쳐보고 이거는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y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m개가 있겠죠. 즉 4차원의 어떤 벡터를 받아서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하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은 원합 벡터로 나타냈을 때 원합 벡터에서의 1이 있는 위치의 인덱스 값입니다. 즉 정수죠. 애초에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함수를 근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수죠. 그래서 이산하니까요. 디스크리트 하니까요. 그래서 롱 텐서로 바꿔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훈련을 해보죠. 자, 우리는 일단은 뭐 나중에는 이거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바꿔서 표현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어만. 그래서 두 개의 값이죠. 두 개의 학습 파라미터가 있죠. W와 P. 그래서 아까 샘플 개수 아까 샘플 개수 number of sample m이죠. 그리고 클래스의 개수는 3개였습니다. 그리고 입력 벡터의 사이즈는 4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4에서 3으로 가는 리니어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죠. 이것은 지난번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원합 팩터를 구하죠. 원합 팩터를 구하고 코스트 로스 값을 구합니다. 이 로스 값을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그레디언트 값대로 원스텝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W와 P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 0.1을 가지고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0번의 에포크를 돌렸을 때 로스 값이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구현해보죠. 여전히 그래서 same 똑같은 학습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전히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1000번 에폭을 돌릴 거고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코스트를 구할 때 다만 f.crossentropy를 통해서 C와 Y트레인 실제 정답을 바로 비교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스캐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스캐터가 필요 없습니다. 원합 벡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생략이 됐죠. 옵티마이저에 제로 그라드를 해주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하고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얻은 그레디언트대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손실 값을 미니마이즈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확률 분포 P에 좀 더 근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로스 값이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쉽게 구현을 해볼까요? 좀 더 실전에 가깝게. 그래서 보시면 nn.module을 통해서 우리는 softmax classification classifier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리니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어가 있고 여전히 4에서 3, 4개의 인풋을 받아서 3개의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확률 값을 뱉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어떻게 forward가 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되겠죠. 요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샘플 숫자 고 4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리턴 값 같은 경우에는 3이 될 겁니다. 네,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한 이후에는요. 그래서 요 클래시파이어 모델에 선언을 해서 넣어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에 대해서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금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 들어있죠.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 들어있고요. 러닝 레이트는 0.1이고 에포크는 1000개. 그래서 모델을 통과시킵니다. Xtrain, 아까 Xtrain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prediction이 나왔는데 prediction의 사이즈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겠죠. Ytrain은 아직 원화 팩터로 바꾸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인덱스 값이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코스트에 계산하면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올 것이고요.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채워졌겠죠? 어디에요? 여기에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원 스텝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1000번을 돌려봤더니 역시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두 가지 클래스만 있는 디스크리트한 클래스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멀티놀리 또는 멀티노미알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추후에 딥러닝을 할 때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되고 또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쓰게 되기 마련인데요. 사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도 많죠. 문제가 그러한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한 로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야겠죠. 즉 기존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과 같이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쓰는 것이 맞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 딥러닝을 직접 구현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